자, 함께 불러볼까요? 뜨듯 뜨듯 뜨듯.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직도 눈치 못 채셨나요? 네, 바로 상어입니다. 제가 10대 때까지만 해도 욕조보다 더 큰 물속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상어 때문이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상어에 대한 공포는 결코 제 마음에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해변으로 가기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기억해 주세요. 상어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항상 시간을 들여서 복습하는 팁들입니다. 인정하건대 저는 몇 년 동안 바다에서 수영을 해왔고 실제로는 수평선에서 그 무서운 지느러미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파리에 쏘인 적은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말하기는 꽤 창피하지만 제가 잘근잘근 씹힐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바다에 서식하는 약 500종의 상어 중에서 12종만이 인간을 쫓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쫓는다 할지라도 그건 상어가 헷갈렸거나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스나 메가로돈과 같은 영화들이 수년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과는 달리 해안선 근처를 배회하며 먹이로 삼을 사람을 찾는 상어는 거의 없는 거죠. 상어들은 사실 자신들의 식사에 관해서는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은 더 작은 물고기나 무척추 동물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래되고 진부한 이야기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상어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상어들이 여러분을 더 무서워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어를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리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팁이 있습니다. 첫째, 항상 여러 사람과 함께 수영하세요. 상어는 혼자인 사람보다 집단을 쫓을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상어가 집단을 쫓아온다 해도 그냥 옆 사람보다 빨리 헤엄치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네, 농담입니다. 둘째, 새벽, 황혼, 밤에는 물을 피하세요. 수영장에서 수영하시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상어는 이 시간대에 가장 활동적이고 여러분이 상어를 발견하기 전에 상어가 여러분을 발견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도 착용하지 마세요. 이것은 본의 아니게 여러분을 인간 미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출혈이 있다면 아예 바다에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상어는 0.4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피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그 근원지 역시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나 새가 고기를 많이 잡는 지역은 피해야 합니다. 사람이나 갈매기가 잡는 물고기는 상어들이 찾는 것과 같은 종류거든요. 이 지침을 모두 지킨다 해도 깊고 푸른 바다에 있을 때라면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상어와 마주친다면 이렇게 하세요. 만약 바다에서 상어를 보게 되신다면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큰 상황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제 상황은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은 이미 밝은 면 채널에서 상어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셨으니까 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침착하고 맑은 정신으로 상황을 판단할 때입니다. 차분히 물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상어가 땅에서 걷고 숨쉬는 걸 배우기 전까진 그들을 피할 가장 좋은 방법은 분명 그들이 갈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최대한 차분하게 탈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당황해서 정신없이 물을 튀기기 시작한다면 이 거대한 물고기의 관심만 더 끌게 될 텐데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죠? 물론 상어들은 더 깊고 더 열려있는 바다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차분하고 쉽게 해안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어의 관심을 끌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피하세요. 그렇지만 만약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그들이 만약 이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그들을 당황하게 해서 상어가 여러분 대신 그들에게 관심을 쏟게 하세요. 농담이에요. 아마 여러분은 소리를 지르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가까이 있다면 그들이 도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충분히 들릴 정도로 말씀하세요. 상어를 여러분 앞에 두도록 하세요. 상어는 매복의 포식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먹이를 기습적으로 잡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상어가 그렇게 좋아할 메뉴는 아닐 겁니다. 만약 상어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다면 눈을 마주치고 그대로 유지하세요. 그리고 만약 이 소리가 끔찍하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상어와 충분히 오랫동안 마주본다면 아마도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 다시 한번 농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상어가 여러분을 점심 메뉴가 아니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제가 뷔페에서 미니 양배추를 볼 때와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고 다른 곳으로 바로 옮겨갈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수영하는 동안 여러분이 평화로워 보이고 상어가 먹고 싶어 하지 않는 물개처럼 보이도록 몸을 공처럼 웅크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도망칠 수도 없는데 상어가 여러분 주위에서 원을 그리거나 지그재그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이제 생존 모드로 들어갈 때입니다. 이 경우 가능한 한 크게 보이도록 하세요. 이렇게라면 상어가 여러분에게 오기 전에 2번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척하기 수법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끔찍한 생각이에요. 만약 상어가 공격적으로 변한다면 여러분을 더 취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만약 그들이 공격적으로 변해버린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겠죠. 여러분은 상어의 코를 막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선택이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하지만 상어의 코 바로 밑은 입인데 거기에 들어가고 싶진 않으시겠죠? 만약 여러분이 카메라나 스노클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눈이나 아가미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만약 다른 것이 없다면 주먹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운이 좋으면 민감한 부분을 노려서 상어를 놀라게 하고 여러분이 탈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겁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처음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상어는 여러분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바다에서 자주 수영을 한다고 해도 통계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은 상어보다는 소나 말과 공격적인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물론 직업이 심해 잠수부라면 그 숫자가 더 커지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사실은 상어는 해양 먹이 사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어가 없다면 이 사슬은 무너질 거고 우리 해양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귀상어 등 많은 상어종들이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상어를 발견한다면 침착하시고 필요할 때만 스스로를 방어하세요. 아마도 상어가 헤엄쳐 가는 동안 여러분은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길고 긴 시간 동안 남들에게 할 놀라운 이야기가 생기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라스베가스에는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타짜 카드 샤크, 그러니까 카드 상어가 있죠. 하지만 이건 다른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 배운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도 공유해 주세요. 하지만 잠깐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어와 점심을 함께하는 것은 괜찮아도 상어의 점심이 되시면 안 돼요. 게다가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2000개 이상의 재미있는 영상도 준비해뒀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한 후 즐겁게 감상하시기만 하면 돼요.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